안녕하세요. 월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어버이날 어떻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지 당연히 하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이번 주의 시장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지 그걸 추적해 봤습니다. 제 감에 의해서 추적한 게 아니라 ETF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추적해 봤습니다. 바로 방송 보시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S&P 500 기준으로 약 30% 넘는 상승을 보였죠. 한국 증시도 비슷합니다. 코스피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어느새 2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나스닥 위주였죠. 특히 대형 기술주 나스닥 100 종목 위주의 증시 상승, 이게 지난주까지 이어졌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상승 여부는 중국에 달린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의 수많은 종목 중에 상위 100개 종목을 뽑아낸 게 나스닥 100 인덱스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와 나스닥 전체 인덱스, 그 다음에 S&P 500 다우지수, 이렇게 4개 지수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비교해둔 그림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는 1월 1일보다 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전체 인덱스는 1% 상승을 했습니다. 즉 나스닥은 이미 연초보다 전체 1%, 상위 100 종목은 5%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가운데 S&P 500은 아직 마이너스 9%,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5%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1월 이후 주요 지수는 나스닥 100,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순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의 편차가 보이는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나스닥 핵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편입되어 있느냐 차이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에서 다우지수에 편입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정도죠.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IBM도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S&P 500은 나스닥 100 종목보다는 적죠. 이렇듯 기술주 최근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수익이 더 앞으로도 확실하게 예상되는 종목이 얼마나 많이 편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ETF, QQQ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QQQ는 나스닥 100 종목, 100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QQQ의 차트를 지난 2년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붉은 점선 보이죠? 2월 고점을 QQQ는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나스닥 100 종목은 1월보다 5%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예 QQQ만 보면 아예 2월 달에 고점까지 넘어서 버렸습니다. 즉, 이 나스닥 100 종목을 추종하는 QQQ ETF에 저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택트라고 하죠. 앞으로 19 사태가 해결이 되면 19으로 인해서 언택트가 수익이 좋았지만 이런 흐름은 대세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스닥 100 종목에서도 핵심은 결국 빅테크 5입니다. 요즘은 플러스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빅테크 6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빅테크 5 종목, 이건 현재 전체 S&P 500 인덱스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5종목이 80%,
5종목이 20%. 이렇게 상위 5개 종목이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면 지난 2000년 나스닥 버블 때의 18%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죠. 이렇게 빅5,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종목이 본격적으로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이건 QQQ 자금 유입 추이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붉은색 박스를 보세요. QQQ, 즉 나스닥 100 종목을 추종하는 이 인덱 ETF인 QQQ에 자금 유입이 시작된 것은 2019년 연말부터 그 다음에 1월, 2월입니다. 즉 19 사태 전에도 QQQ 자금 유입은 늘었고 그 다음에 19 사태 이후에는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죠. QQQ 자금 2020년 1분기 자금 유입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내면 세상의 변화는 AI,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이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나스닥 기술주에서도 또 핵심은 분명히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나스닥 기술주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약세이냐 이 의문을 가지실 만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D램 반도체와 이머징 전체 지수와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증시를 비교할 때 정확하게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반도체 ETF인 SMH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국물 ETF는 또 EWI 그 다음에 이머징 전체 ETF인 EMM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맨 위에 나스닥 100 인덱스는 연초보다 5%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가 SMH 반도체 ETF죠. 연초에 마이너스 4%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4%만 올라가면 올해 1월 1일 지수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의 강자죠. 물론 삼성전자보다 약자이긴 하지만 D램의 강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연초보다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EWI 한국물은 마이너스 15%이고 전체 이머징 지수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1월 2일 주가와 지난주 금요일 주가를 비교하면 연초보다 마이너스 11.6% 하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2%. 똑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D램의 선두주자들의 주가는 전체 SMH, 즉 반도체 지수와는 많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똑같다. 그리고 또 밑에 이제 EWI는 마이너스 15%, EEM은 마이너스 18%, EWA는 한국물 ETF고요. EEM은 이머징 전체 ETF입니다. 즉 이머징 전체보다는 한국이 좀 더 덜 빠졌다. 반등 국면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만 따져보면 중국은 연초보다 마이너스 3%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이 회복한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MU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 위주이고 D램은 반도체 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지수와는 괴리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서버 비중,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 증가 때문에 서버 비중은 CPU 등 비메모리 반도체는 D램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성장 중이긴 하지만 D램 반도체는 스마트폰 판매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버의 성장과 반대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하면서 D램 주식들이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죠. 미국 내 애플 매장이 오픈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5월 21일, 22일
중국의 양해 관련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D램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IIF에서 날라는 글로벌 국가별 자금 유입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맨 오른쪽 4월 3주 동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지요. 맨 위에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즉 중국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밑에 노란색 파란 박스로 보였죠. 저 노란색은 중국을 뺀 이머징 국가들을 말합니다. 즉 중국을 뺀 이머징 국가들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지만 중국 증시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과 전체 다른 이머징 국가에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이머징 국가의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EM 국가들의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자금 유출은 한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3절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중국은 이미 EM에서 빠진 상황이라면 이머징 국가, 인도나 브라질, 최소한 인도 정도에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런 변수가 나올 때 한국 증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도 이제부터 고민하실 게 그거죠. QQQ.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2월 고점도 넘어선 QQQ. 이 QQQ라는 얘기는 결국 나스닥 100 종목이죠. 미국 증시의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나스닥 100 종목에 대한 자금 유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의문이자 걱정입니다. 왜? 이머징 시장의 약세에도 QQQ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주 한국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띄었죠. 그렇다면 QQQ가 언제쯤 조정을 보일 것이냐. 이 현재 고점 논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해소될 수 있어야 한국 증시, 삼성전자를 유수한 반도체 증시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ETF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QQQ입니다. ETF QQQ의 short sale, short interest 비율입니다. 즉 공매도 비율입니다. 현재 QQQ에서 공매도 비율은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게 3월 초 폭락하기 직전에 공매도 비율이 저렇게 높았었는데 최근에 QQQ에서 공매도 비율이 3월 폭락 전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즉 3월 초 폭락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매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비율만으로 앞으로 주가가 결국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증시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 중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QQQ 공매도 비율은 부정적인 의미라면 혹시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중국 변수입니다. 최근에 미국 기술주 나스닥 100 종목의 흐름은 중국 기술주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충격을 받았을 당시에도 중국과의 관세 분쟁 시즌2 분쟁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 흐름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나스닥 100 인덱스와 중국 인터넷 기술주 위주로 모아놓은 ETF인 KWEF, KWEF, 그 다음에 전통산업, 중국 대기업, 은행주를 포함한 중국 대기업 위주의 ETF인 FXI 3개 차트를 비교한 겁니다. 최근 3개월 기준에서는 나스닥 100 인덱스가 마이너스 3%인데 중국 인터넷 기술주, 알리바바나 바이두 이런 걸 포함한 주요 인터넷 기술주를 포함한 ETF
KWEB, K웹은 마이너스 4% 똑같습니다. 거의 변동폭이 없죠. 다만 중국 대기업 마치 다우지수와 비슷한죠. 전통 대기업들이 포함된 지수는 마이너스 8%다. 즉 나스닥 100과 중국 기술주 주요 ETF의 흐름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주 이 보시는 그림은요. KWEB, K웹의 그 자금 유입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오른쪽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유출된 적이 있었죠. 저게 4월 말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에 대고 관세 분쟁, 대중국 관세 분쟁 시즌2 발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금 유출이 됐던 ETF들이 곧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K웹의 ETF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인데요. 예,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5월 초에 약 순식간에 7% 가까이 하락했다가 곧바로 반등을 했죠. 저 반등했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트럼프 발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이죠. 자, 다른 ETF, FXI, 중국의 전통 대기업들 모아놓은 FXI도 똑같습니다. 급락했다가 바로 화해 무드, 대중국 화해 무드에 의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스닥 100 흐름이나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흐름이 비슷하다면 이들 두 인덱스, 중국 기술주와 나스닥 100에 동시에 영향을 줄 변수는 없을 것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죠. 예. 5월 21일, 22일 이틀간 예정인 중국의 양회입니다. 원래 3월이면 열려야 되는데 올해 19 때문에 이제 21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통상 양회에서는 GDP 목표 성장률과 재정 지출 금액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GDP 목표치는 안 나올지 모른다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기 부양책 규모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인데 주로 어느 분야일 거냐? 예,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왜 이 부양책 규모가 중요하냐? 지금 그 세계 글로벌 신용평가에서 피치에서 아시죠? 여기에서 2021년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주요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이렇게 주요 4개 지역을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요. 예, 미국은 이미 2020년에 마이너스 5% 즉 역성장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은 역성장까지는 아니고 플러스 성장에서 21년에는 7.9%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벗어나고 있고 미국은 결국 중국이 경기 부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될 수 있느냐는 거죠. 지난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분쟁 시즌2 발언을 했었죠. 그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주가 미국 기술주 나스닥 100 할 것 없이 전부 출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지지율, 중국을 때리는 걸 미국에서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 지지율만을 노렸느냐? 그건 보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관세 분쟁 시즌2 발언의 진짜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인데요. 경제 문제 무슨 이야기냐? 지난 1월에 페이지 1 서명을 했잖아요. 페이지 1 서명을 하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느냐 보시면 지금 현재 그림의 맨 위에 왼쪽이 농산물 수입액인데 원래 점선이 하기로 된 금액인데 실선은 실제한 금액입니다. 19 때문에 엉망이 돼서 농산물 수입은 예상보다 거의 70%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에너지 수입액은 제로입니다.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 품목 왼쪽에 아래쪽이죠. 그것도 크게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에도 예상과 실제는 원래 약속한 금액의
50%도 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만 가지고 열받았던 게 아니라 이제 니네 양회에서 이런 재정 지출, 경기 부양책 할 때 약속했던 페이지 1에서 약속했던 물품 수입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면 할수록 이제부터는 오히려 주가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반대로 농산물, 에너지, 그 다음에 미국 제품 수입, 미국 제품 대부분 IT, 반도체 위주겠죠? 즉,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 양회 전에 빨리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애하라는 압력은 아닐까. 그렇다면 QQQ의 고평가, 버블 논란에서 이 버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 나와야 한다. 만약에 중국의 역할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QQQ 자금 유입만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시장은 월요일 이번 주부터는 중국의 양회, 당연히 한국 증시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 경기 부양책,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점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약 2주 전부터 웬만하면 예측을 하지 않고 분석 위주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든 잘 돈을 관리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나 대응 이런 부분도 하고 싶죠. 하지만 약속대로 하지 않고요. 그건 멤버십 게시판에서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나 이거 갑자기 광고가 되는데요. 아무튼 예측이나 대응,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게시판을 활용해 주십시오. 저는 수요일 시황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